네,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 머리가 기울어진 것이 원인이다라는 말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 뇌의 좌뇌와 우뇌의 어떤 불균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뇌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뇌의 불균형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 번째 이렇게 보자면 유전적인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습관, 사고, 어떤 오래된 잘못된 자세로 인한 뭐 골격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어떤 환경적 변화, 주거적 변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주목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골격이 이렇게 변화인데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는 골격은 또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도 있고 이런 골격의 변화로 인해서 상부경추가 압박을 받아서 뇌의 혈류가 저하되면은 뇌의 언밸런스 상태, 뇌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가 나타나서 이런 틱장애가 좌우 편차로 인해서 틱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으로 인해서 뇌신경이 압박되게 되면은 또한 그 틱장애가 나타나게 되죠. 여기에 이렇게 많은 또 주목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주거의 변화도 큽니다. 아파트가 나타난 지는 한 3, 40년 정도 이렇게 됐을 겁니다. 예전에는 틱장애라는 병이 없었는데 최근에 틱장애라는 병이 이렇게 생긴 것은 어떤 주거의 어떤 변화도 크다라고 봅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의학에서 소양직이라고 하여 밖에서 발산을 하면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TV를 보니 최근에 초등학생들의 밖에서 뛰어노는 시간을 보니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2분에서 34분. 아이들은 대부분 학교 갈 때도 걸어가기보다는 차를 타고 가고 그리고 실내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생활하지 않고 마치면 바로 학원을 가는 등 실내에서 생활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양지기를 발산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소양지기는 한의학에서 어떤 화의 기운을 봅니다. 이런 화의 기운들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화약처럼 크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품 첨가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대부분 조미료를 쓰지 않는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데 최근에는 식품 첨가물이 가미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특히 단 음식들, 이런 뭐 액상 과당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단 음식들을 먹게 되면 혈분의 열을 점점 더 유발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혈분의 열이 쌓이게 되면은 이런 열이 이렇게 극해져서 풍증이 나타나는 열극생풍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사회자님들 혹시 이렇게 그 중2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중2병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뭔가요? 중학교 2학년들이 생기는 병 아닌가요? 네네. 중학교 2학년쯤에 사춘기지 예. 않습니까? 이런 사춘기 때 이렇게 생기는 병을 최근에 중2병이라는데 요즘에 연령이 더 낮아져서 그 또 다른 병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초사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초사병. 네. 글쎄요. 뭔가요, 초사병이? 초사병 저는 초사병은 초등학교 4학년에 생기는 병이랍니다. 아, 예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생겼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우라감이 요즘 초등학교 4학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 학교의 교육 관련 세미나에 가서 그런 이렇게 선생님들부터 들은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그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한테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아이들이 여러 가지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뛰어놀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억압돼 있고 주거 환경의 변화, 식생활의 변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의 변화로 이런 초사병이 발생한다라고 거기서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틱을 일으키게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여기에 따른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경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네네. 경추가 바로 목뼈라는 말인데 이거 교정에 대한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먼저 경추 교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틱장애를 치료할 때는 상부경추의 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부경추가 틀어졌다는 말을 그 전문적인 용어로 상부경추가 아탈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부경추란 말은 다시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 경추 목뼈가 7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두개골이고요. 두개골이고 얘를 후두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번 경추, 이것은 2번 경추입니다. 즉 이렇게 후두골과 1번 경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후두골과 1번 경추, 2번 경추까지를 이런 상부 경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부 경추는
회전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담당하는데 전체 경추 회전이 만약 180도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경추 1, 2번의 교정만으로 약 한 90도 정도, 약 한 50%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회전을 많이 담당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상부 경추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혹은 회전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혈류의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부 경추는 구조적으로 양옆에 횡돌기공이라고 하여 어떤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추골 동맥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구멍으로 동맥이 지나가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멍으로 구멍이 끈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끈이 추골 동맥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회전을 조금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도 그 부분에 혈류의 압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혈류의 압박이 생기게 되면은 위로 두개골로 올라가는 뇌로 올라가는 혈액의 어떤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보급로가 좀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한쪽 뇌의 어떤 불균형 상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상부 승모근과 흉쇄 유돌근은 경수신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제11 내신경인 부신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신경이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근육의 단축은 직간접적으로 뇌의 신경과 긴밀한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의 단축은 뇌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상부 경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신체 활동에도 좌우 편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체 좌우 편차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은 훌라후프를 돌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훌라후프를 한쪽 방향으로만 늘 돌릴 것입니다. 그런데 훌라후프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면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몸이 틀어져 있지 않는데도 이런 훌라후프 돌리기에 있어서도 어떤 좌우 편차가 나타나는데 이런 뇌기능과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쪽으로만 늘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손의 움직임에서도 차이가 나고요. 그런데 어떤 틱이라든지 이런 뇌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될 정도로 좌우 편차가 크다면은 뇌의 좌우 편차로 인해서 신체의 좌우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경추를 교정하여 이런 좌우 편차를 치료해주고 뇌의 좌우 편차를 바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틱 장애를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